저는 사실 이 집안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내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이만수 어르신의 분노 섞인 외침이 집안을 울렸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복이 2배로 불어납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른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하회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이씨 문중 마을에는 아침부터 부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기와집, 그 집의 주인인 이만수 어르신이 대문 앞에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고 계셨죠. 아이고,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언제 오나 몰라. 이만수 어르신은 올해로 75이 되셨습니다. 평생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이시죠. 구부러진 허리와 거칠어진 손이 그분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손자 지훈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만 들어오세요.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밖에 서 계시면 감기 걸려요. 집안에서 나온 건 며느리 박은영이었습니다. 55의 은영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죠. 그런 은영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영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느라 손이 쉴 틈이 없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3년 만에 만날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많이 변했을까? 미국 음식만 먹다가 한국 음식이 입에 맞을까? 그런 은영의 마음을 아시는지 시어머니 최순자 어르신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8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정정하신 최순자 어르신은 이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며느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지훈이는 착한 아이잖아. 외국에 가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어머니,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편지로는 안부만 전했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최순자 어르신은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의 3대 독자가 어디 가겠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야. 아이고,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나. 우리 지훈이가 오는데 3년 만에 돌아오는데 말이야. 대문 앞에서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안의 자랑, 바로 3대 독자인 손자 지훈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죠. 이만수 댁은 참 좋겠다. 3대 독자라 대가 끊길 걱정이 없어서. 그러게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하나 있기도 힘든데 3대나 이어진 독자라니. 지훈이 같은 손자가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만수 어르신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 이종현을 일찍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손자 지훈이가 있어서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전 11시쯤 마을 이장님인 김덕수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60 중반의 김덕수 이장님은 이만수 어르신과 중마고 사이였죠. 만수야, 오늘 지훈이 돌아온다며? 그놈이 벌써 30이 됐나? 그럼 이제 장가도 보내야지. 우리 가문의 사대도 이어가야 하고. 이만수 어르신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으셨죠. 지훈이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서구화됐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 한다던데. 우리 지훈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워낙 효심이 깊은 아이라서. 김덕수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는 걸 빼먹은 적이 없고 어머니 은영을 도와 빵집 일을 거들기도 했죠. 오후 1시쯤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터줏대감 격인 박철민 어르신이었습니다. 70 가까운 연세임에도 정정하신 박철민 어르신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죠. 이만수 형님, 지훈이 오늘 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마워. 자네도 손자들이 있으니 그 마음 알 거야. 하지만 형님처럼 3대 독자를 둔 집은 드물죠.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이만수 어르신의 어깨는 으쓱해졌습니다. 3대 독자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훈이가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면서요? 이제 농사일도 현대적으로 바뀔 것 같네요.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마을에서 적응부터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주면 안 돼. 이만수 어르신은 전통을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법을 고수하시고 마을의 관습도 소중히 여기셨죠. 손자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함부로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오후 2시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급히 대문 밖으로 나가셨고 은영도 앞치마를 벗으며 따라 나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청년 바로 이지훈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그는 3년 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표정이었죠.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내린 지훈의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은 성공한 유학생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지훈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와 손자가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은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지훈을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아. 많이 수고했다. 이제 집에 왔으니 푹 쉬어라. 가족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그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수 이장님을 비롯해 박철민 어르신,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까지 모두 지훈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야, 지훈아.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어른 티가 나는구나. 미국에서 공부 많이 했지?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3대 독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니 이만수 댁은 정말 복이 많아. 어르신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대 독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해뒀습니다. 은영이 손님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만수 어르신은 귀한 술을 꺼내 오셨습니다. 마을 잔치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는 갈비찜, 잡채, 동태전,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이만수 어르신이 직접 보관해 두신 25년 된 약주까지 꺼내와서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앉으세요. 오늘은 우리 지훈이가 돌아온 날이니까 실컷 드세요. 이만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죠. 김덕수 이장님, 박철민 어르신,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까지 총 10명 남짓이 둘러앉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웃음소리와 담소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죠.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훈아,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외국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김진숙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았어요, 할머니.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도 고향만 한 곳이 어디 있겠나? 특히 우리 지훈이는 이 집안의 뿌리잖아. 맞아요. 3대 독자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동네 할머니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건배부터 하자꾸나. 우리 마을의 자랑, 3대 독자 지훈이의 귀환을 축하하며 이만수 어르신이 잔을 들어 올리시자 모든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은영도 눈시울을 붉히며 잔을 들었죠. 건배, 축하합니다. 지훈이 정말 많이 컸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숨어 있었죠.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는 듯 했죠. 술잔이 몇 차례 오간 후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김덕수 이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미국 생활은 어땠나?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고향이 최고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땅, 내 뿌리만 못해. 박철민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특히 우리 지훈이는 이 집안의 3대 독자잖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도 안 넘어지는 법이지. 3대 독자라니 정말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가 끊길 걱정이 없어서 좋겠어요. 동네 할아버지들의 부러움 섞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손에 든 술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가 지훈의 그릇에 갈비를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지훈아. 미국에서 고생했을 텐데. 여기 갈비찜은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거야. 고맙습니다, 할머니. 지훈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뭔가 목이 메인 듯 했죠. 할머니는 그런 지훈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안 먹나? 입맛이 없나? 아니에요. 그냥 감회가 새로워서요. 지훈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감정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술이 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의 말도 많아졌습니다. 지훈아, 이제 나이도 30인데 장가갈 생각도 해야지. 적당한 나이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3대 독자가 4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혹시 미국에서 만난 여자친구라도 있나? 예쁜 미국 처녀 말이야.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나라 처녀와 결혼해야지.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아이들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만수 어르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죠. 맞아요. 우리 지훈이는 이 집안의 기둥이니까 신중해야 해요. 3대 독자의 결혼은 가문의 대사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지훈은 점점 더 침묵에 빠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죠. 은영은 아들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직감이었죠. 지훈아, 괜찮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할아버지, 저는 지훈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그런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고 이 집안의 후계자로 손색 없지. 맞아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했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은영도 아들 자랑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마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지훈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편하게 말해봐라. 이만수 어르신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 집안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연히 우리 집안 사람이지. 3대 독자잖아. 김덕수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진지했죠. 아니에요. 저는 지훈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결심이 서려 있었죠.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집안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거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손이 모두 멈췄고 웃음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죠. 뭐라고?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셨죠. 그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박철민 어르신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죠.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제 출생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찾아보고 여러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집에서 태어난 친손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은영은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내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이만수 어르신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거실의 따뜻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죠. 3대 독자라는 자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정적은 마치 무덤과 같았습니다. 지훈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공기마저 무거워진 것 같았죠. 지훈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할아버지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의 자랑이었던 3대 독자가 가짜라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드러나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허무함이 느껴졌죠. 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이장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3대 독자가 아니라니.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이장님, 저는 이 집안과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훈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박철민 어르신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말도 안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종현이랑 닮았어. 특히 눈매가. 그것도 우연의 일치였을 뿐입니다. 이때 구석에서 흐느끼던 은영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마치 30년 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은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영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덕수 이장님이 답답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죠. 그때 은영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은영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야,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최순자 할머니가 은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계속 울기만 했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은영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결연함이 느껴졌죠.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종현이가, 지훈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5살의 어린 과부가 되어서 말이에요. 이만수 어르신과 최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죠. 그때의 아픔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지훈이를 품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3대 독자가 태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은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훈도 눈시울을 붉혔죠. 어머니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뭐야? 계속 말해봐.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아이를 잃었어요. 유산을 했어요.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에,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이까지 잃었어요. 은영의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만수 어르신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죠.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손자까지 잃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누구란 말이냐? 김덕수 이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는 미쳐 있었어요. 남편도 잃고 아이도 잃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은영은 30년 전에 그 절망적인 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겪은 이중의 상실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속 3대 독자를 낳으라고 재촉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언제 아이를 낳을 거냐고 물어봤고요. 배가 불러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김덕수 이장님과 박철민 어르신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선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은영에게 큰 압박이 됐던 것이죠. 저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잃었다고 말하면 집안의 대가, 끊어진다는 것도 견딜 수 없었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또 한 번 상처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최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뎌온 며느리가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신한 척 연기를 했어요. 배에 쿠션을 넣어서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게 했고 산부인과에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연기를 몇 달간 해왔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야?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죠. 안동에 있는 한사랑 고아원에서 갓난아기 하나를 입양했어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은영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훈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라고 속였어요. 병원에서 낳았다고 거짓말했고 모든 서류를 조작했어요. 의사 선생님께도 부탁해서 출생증명서를 만들었어요.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안의 체면도 지켜야 했고 시부모님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고 무엇보다 제가 살아갈 이유가 필요했어요. 은영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절망과 현재의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키우면서 저는 정말 그 아이를 제 친아들처럼 사랑했어요. 핏줄이 다르다는 걸 잊을 정도로요.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정말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절박했던 심정도 이해가 됐거든요. 우리 가문의 3대 독자를 거짓으로 채웠단 말이냐? 이만수 어르신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울렸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조용히 해. 내가 평생 자랑으로 여겨온 3대 독자가 가짜였다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란 말이냐? 이만수 어르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을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던 3대 독자가 실제로는 남의 아이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서로 눈치를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전해지던 이야기가 점점 커져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이만수 댁 지훈이가 진짜 손자가 아니라던데. 정말? 그럼 3대 독자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은영이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친아들인 양 속였다던데. 30년 동안 우리를 다 속인 거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마을 우물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가게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마을의 자랑이었던 3대 독자가 가짜였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거든요. 이만수 어르신은 그 후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대문 앞에 서서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곤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죠.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계신 이만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생 자랑으로 여겨왔던 3대 독자가 거짓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이 늙은이가 뭘 믿고 살아야 하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지훈이 밥상을 들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만 이만수 어르신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가짜 손자가 갖다 주는 밥은 먹지 않는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30년간 할아버지로 여겨왔던 분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핏줄은 다르지만 30년간 함께 살았잖아요. 핏줄이 다른 게 어디 손자냐? 내 놈은 이 집안과 아무 상관없는 남이다. 이만수 어르신의 호통에 지훈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을 놓고 방을 나와야 했죠. 복도에서 지훈은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던 빵집에 손님이 뚝 끊어졌거든요. 평소에 단골이었던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빵집 앞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어머, 은영 씨 빵집이네. 우리 다른 데서 사자. 그러게 30년 동안 우리를 속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빵을 사겠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뻔뻔해.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와서 친아들인 양 속이다니. 생각해봐. 얼마나 계획적이야.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빵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은영은 빈 빵집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죠.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빵집 진열대에는 아침에 구운 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면 다 팔렸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사가지 않았죠. 은영은 그 빵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30년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빵집 문을 닫으세요. 지훈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니야, 지훈아.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이것뿐인데.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손님은 없었지만 이 빵집이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30년간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이 빵집이 나한테는 전부야. 여기서 너를 키웠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왔어. 은영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덕수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표정이 무거웠죠. 함께 온 박철민 어르신과 몇몇 마을 유지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만수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만수 어르신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김덕수 이장님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들어야 할 얘기다. 앉아라. 김덕수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수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어. 30년 동안 3대 독자라고 자랑하던 게 거짓이었다니 다들 충격을 받았거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집안이 마을의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거야. 우리 마을이 거짓말쟁이들의 마을이라고 소문날까봐 걱정하고 있어. 박철민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이장님 말이 맞아요. 벌써 옆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마을 전체가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김덕수 이장님의 말에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마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3대 독자라고 부러워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직하게 말하면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을 행사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고. 이것은 사실상 마을에서의 격리 선언이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셨죠. 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을을 떠날 생각은 없나? 박철민 어르신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감정이 상해 있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말의 진짜 뜻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달라는 우회적 표현이었거든요. 김덕수 이장님이 돌아간 후 집안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만이 그나마 중재 역할을 하려고 애쓰셨죠. 여보,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지훈이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라고?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놈이 피해자라고? 하지만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키웠잖아요. 핏줄은 달라도 정은 있는 거 아닌가요? 최순자 할머니의 말에도 이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 거짓 위에 쌓인 정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야?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아온 놈들과 무슨 정을 나누겠어? 그날 저녁 지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조용한 산길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지우는 자신의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자로 살아왔던 시간들,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란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 게 잘못된 걸까? 모르는 채로 살았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했을 텐데. 지훈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는 죄책감이 무거웠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았죠. 오히려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가기 바빴습니다. 저기 가짜 3대 독자 간다. 쯧쯧, 뻔뻔하게 아직도 이 마을에 있네. 빨리 나가면 좋을 텐데. 마을 망신만 시키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지훈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은영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훈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우리 집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도 우리를 원하지 않으셔. 은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배척당하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이만수 어르신은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시는 날이 많아졌죠. 최순자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이러시면 몸이 상해요. 밥이라도 드세요. 내가 무슨 낯으로 밥을 먹겠나. 75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던 어른 중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가 되셨거든요. 그분의 방에는 커튼이 항상 쳐져 있었고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 맞죠? 지훈이 방문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건 깊은 한숨소리뿐이었죠. 은영의 빵집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고 빚만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은영은 임시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 빵집 문을 잠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은영은 빵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일군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이었죠. 빵 냄새가 항상 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빵집 유리창에는 먼지가 앉기 시작했고 평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던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실감했죠. 그날 오후 은영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도 이제는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단골이었던 채소가게 아주머니도 은영을 보자 급히 다른 곳을 바라봤죠. 어머, 은영 씨 아니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은영이 돌아봤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김순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아, 순이 씨. 은영 씨, 정말 그런 거야? 지훈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게? 김순이 아주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나는 믿기지 않아. 30년 동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순희 씨, 나는. 아니야, 말하지 마. 나도 너무 실망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맞아. 3대 독자라고 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정말 기가 막혀. 주변 사람들의 말이 화살처럼 은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순희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은영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고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30년 동안 거짓말한 거야? 정말 뻔뻔하네. 아직도 이 마을에 있어? 빨리 나가면 좋을 텐데. 마을 망신만 시키고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와서 친아들이라고 속이다니. 생각해봐. 얼마나 계획적이야. 집에 도착한 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도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었죠. 지훈이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지훈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을 젊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만수 할아버지, 나오세요. 30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가짜 3대 독자 때문에 우리 마을이 웃음거리가 됐어요. 이제 옆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젊은이들의 거친 목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지만 그 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죠. 지훈이 대문으로 나가려 하자 은영이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나가지 마. 더 시끄러워질 거야. 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참아야 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은영의 말에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사과하세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젊은이들의 함성은 계속됐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 위로하려 하셨지만 이만수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젊은이들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컸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신 것이었죠. 아이고 여보. 최순자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할아버지. 이만수 어르신은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가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정보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더 많았죠. 이만수 어르신이 쓰러지셨네. 스트레스 때문인가? 당연하지. 자기 자랑이던 게 다 거짓이었으니.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주었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입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충격이 컸던 것 같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최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이만수 어르신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쓰러지시다니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죠.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지훈이 병상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수 어르신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는, 내 놈과는 할 말이 없다. 힘겨운 목소리였지만 거부감은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지훈이도 힘들어해요. 은영이 말했지만 이만수 어르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병원에서 밤을 샌 가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남편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계셨고 은영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죠. 지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셨을 텐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김덕수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지어져 있었죠. 만수 형님 상태는 어때? 많이 안정되셨어요. 이장님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최순자 할머니가 인사했지만 김덕수 이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마을 회의를 했어. 마을 회의요? 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거든. 그런데 결정이 쉽지 않았어. 김덕수 이장님이 말을 주저하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왔나요? 마을 사람들이 너희 가족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해. 만장일치였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마을에서의 추방 선언이었거든요. 이장님, 그게 무슨... 미안해, 지훈아.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이대로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김덕수 이장님의 말에 은영은 절망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마을에서 쫓겨나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내 놈은 내 손자가 아니다. 내 땅은 내 피에게만 남긴다. 이만수 어르신의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이만수 어르신이 퇴원하신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가족들은 한 달 안에 마을을 떠나야 했거든요. 은영은 매일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고 지우는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나요? 지훈이 짐을 정리하던 은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어쩔 수 없어, 지훈아.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데. 은영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뿌리내리고 살았던 터전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만수 어르신은 퇴원 후에도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최소한만 하시고 대부분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죠. 지훈이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핏줄이 달라도 30년간 함께 살았잖아요. 지훈이 할아버지 방문 앞에서 말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는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죠. 그런 어느 날 저녁, 은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것이었죠.
지훈과 최순자 할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은영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몸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네요. 병실에 누워있는 은영을 보며 지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훈아. 은영이 약한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은영은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지훈아,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건 맞아. 하지만 넌 내 전부였다. 넌 내 아들이 맞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살았던 진심이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고아원에서 온 아이라고 해서 사랑이 덜한 건 아니었어. 오히려 더 소중했지. 내가 잃었던 아이의 빈자리를 너로 인해 채울 수 있었거든. 지훈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이렇게 깊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래, 우리 아들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아. 은영과 지훈이 서로를 위로하는 동안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순자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셨습니다. 이틀 후 은영이 퇴원했을 때 최순자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지훈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는 너희를 이해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알 것 같아. 최순자 할머니의 말에 은영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가족 중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아이까지 잃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이 있었겠나? 할머니는 은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너도 피해자야. 내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잖아. 지훈은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할머니, 고마워요. 가족이 뭐 별거 있나? 피가 같다고 해서 가족이고 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피가 아닌 정으로 이어진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할아버지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충격이 컸거든.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죠.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훈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30년간 이만수 어르신의 손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집안의 핏줄은 아니지만 30년간 이 집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 어머니의 아들이고 할머니의 손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3대 독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집안의 계승자가 되겠다는 의지였죠.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 집안을 사랑하고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였죠.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지 마라.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이 집안의 가문과 땅을 지킬 각오가 있습니다.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3대 독자 행세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자란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지우는 자신의 마음을 다 전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우나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훈의 말에 은영은 놀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전에 없던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우리 이 집에 남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피가 아닌 정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죠. 밤이 되자 지훈은 다시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진짜 손자가 되겠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말이에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도 이만수 어르신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지훈이 아무리 진심을 전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할아버지 방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 시간마다 밥상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저녁 드세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갈비찜이에요. 변함없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최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손자의 진심을 알면서도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으시니 답답하셨거든요. 때로는 방문을 두드리며 남편을 설득해 보시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이지 않으세요?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이만수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족들은 떠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지훈이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곳에 남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간 자신이 뿌리내리고 살았던 곳이었고 진정한 가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계속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 그래도 기다릴 거예요.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훈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덕수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을 비롯해 마을 유지들이 모두 함께 왔거든요.
만수야, 시간이 다 됐어. 약속했잖아. 한 달 안에 정리한다고. 김덕수 이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최순자 할머니가 애원했지만 김덕수 이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해. 벌써 옆 마을에서도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어. 박철민 어르신도 거들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마을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야.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주 안으로 떠나야 해. 다른 마을 사람도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죠. 그때 지훈이 나섰습니다. 이장님, 저희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지훈아, 내가 모르겠나?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잖아. 마을 전체를 속인 거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을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누가 어떤 손해를 봤나요? 지훈의 질문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니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을의 체면이. 체면이요? 그럼 진실을 감추고 사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지훈의 당당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가짜 3대 독자 행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지훈은 사람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마을에서 자랐고 이 집안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어요. 할아버지께 효도하고 어머니를 도우며 살아왔어요. 그것이 거짓인가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혈연이 없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가족도 있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만수 어르신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어르신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할아버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정중히 절을 올렸죠. 저는 피가 아니어도 이 집안의 가문과 땅을 지킬 각오가 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셨습니다. 가짜 3대 독자에게 무슨 자격이 있단 말이냐? 그 순간 최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80이 가까운 연세에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여보, 피는 끊겨도 정은 끊어지지 않소. 당신은 무슨 소리를. 우리가 평생 지켜온 건 땅이 아니라 가족이었소. 지훈이는 30년간 우리 가족이었어요. 최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우리가 키운 아이예요. 우리 손자라고요. 할머니, 그건. 여보, 혈연만이 가족인가요? 그럼 우리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도 가짜인가요? 며느리도 남남이었잖아요. 할머니의 논리정연한 말씀에 이만수 어르신이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이때 은영도 나섰습니다. 저 아이는 제 피와 살은 아니지만 제 목숨을 다해 키운 아들입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주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은영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30년간의 모정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지훈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게 엄마가 아닌가요? 첫걸음을 뗄 때도, 첫말을 할 때도, 학교에 입학할 때도 모두 함께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가짜였나요? 은영의 절절한 호소에
이만수 어르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다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보여주신 삶의 자세, 그 모든 것이 저를 만들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핏줄이 아닌 마음으로 할아버지의 진짜 손자가 되고 싶어요. 이 집안을 지키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이만수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이 집안에 온 것도 인연이 아닐까요? 하늘이 저를 이 집으로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말에 이만수 어르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가 아이를 잃고 절망했을 때 제가 나타났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만수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놈. 내 대가 끊긴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 거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의 마음이 열린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손을 내미시며 일어나거라 내 손자야라고 말씀하신 순간 30년간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할아버지,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죠. 만수야, 이제 알겠어.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야. 김덕수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혈연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철민 어르신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앞으로도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받은 지훈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모습이 달라졌죠. 더 이상 3대 독자라는 거짓된 이름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농장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 배운 게 있어요. 친환경 농법으로 바꾸고 직거래도 해보고요. 요즘 사람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거든요. 이만수 어르신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농법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셨거든요. 할아버지,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더 좋게 발전시키자는 거죠. 지훈의 열정을 보시고 이만수 어르신은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할아버지가 도와주마. 지훈은 농장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관행농법 대신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화학비료 대신 천연 퇴비를 사용했죠.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점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농장에서 나온 채소가 정말 맛있다던데? 그러게, 요즘 도시 사람들이 직접 주문해서 사간다더라. 젊은 사람 아이디어가 다르긴 해. 수익도 전보다 2배는 늘었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은영의 빵집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지훈이 농장에서 기른 신선한 재료로 만든 빵과 쿠키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 이 호박빵 정말 맛있네요. 재료가 뭐가 다른 거예요? 고마워요. 우리 지훈이가 직접 기른 유기농 호박으로 만든 거예요. 은영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어머니, 빵집도 온라인으로 판매해 보면 어떨까요? 온라인? 그게 뭐야? 인터넷으로 주문받아서 전국에 배송하는 거예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수제빵을 많이 찾아요. 지훈의 제안으로 빵집도 현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힘들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일이라 즐거웠죠. 지훈아, 컴퓨터 사용법 다시 한번 가르쳐줘. 물론이죠, 어머니.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최순자 할머니는 흐뭇해하셨습니다. 계절이 또 한 번 바뀌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의 성공적인 농장 운영을 보고 다른 농가들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지훈아, 우리도 친환경 농법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물론이죠. 같이 해요.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업 단지가 되면 더 좋잖아요. 지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정말 고마워, 지훈아. 내 덕분에 우리 농장도 살 길이 보여.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김덕수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줄 수 있겠나? 저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적합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인정하잖아. 지훈은 마을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서 배척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마을의 미래야.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만수 어르신의 말씀에 지훈은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해 가을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기획한 친환경 농산물 축제였죠.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을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이 마을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여기 농산물이 정말 신선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방문객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죠. 지훈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그래,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제 우리 마을이 관광 명소가 됐어. 이제 마을 사람들은 지훈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만수 어르신, 최순자 할머니, 은영, 그리고 지훈. 네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축제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 이만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집안에 온 게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아. 진짜 손자보다 더 소중한 손자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지훈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최순자 할머니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야.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지. 맞아요, 할머니.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은영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2년 전 진실을 고백했던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가문을 잇는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이만수 어르신이 지훈을 부르셨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중요한 말이 있다. 네, 할아버지. 이 땅의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할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이 집안의 진짜 후계자니까. 핏줄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세월이 가문을 잇는 거야. 이만수 어르신의 결정에 지우는 감격했습니다. 가문은 한 차례 무너졌지만 정으로 다시 세워진 집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혈연보다도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힘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기회는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도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며 서로 응원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